굉장히 두려워하는 공포의 지점 중에 하나가 원인을 알 수 없고 설명도 할 수 없고 어떤 규명할 수 없는 데에서 오는 그 공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발생했던 그 시청 앞 이 집주하는 차량 사건 같은 경우, 인도로 돌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사건 같은 경우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아무 인과관계가 없이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인과관계가 없이 발생하는 비극들, 그것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진행 방향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서 다가오는 그것은 범죄의 형태일 수도 있고 어떤 재난의 형태일 수도 있고 한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제가 영화를 만들고 나서 공개되기 전까지 정인의 배우의 역할이 빌런이다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구했었던 이유가,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빌런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빌런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그것이 사회적 여파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그 주변의 리액션들이 전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 형사의 입장에서 오히려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정체를 가진 자를 상대할 때 훨씬 더 큰 갈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은 정혜인 배우한테, 배우 정혜인에게 우리가 시나리오 진행하면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씬이 있는 버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예 지워버리고 간 것이 오히려 이 해치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존재함으로써 전달되는 공포를 영화 속에 담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은 배우한테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오히려 제가 최소화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어요. 얘기할 때 배우 입장으로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 할 뚜렷한 것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면서 맞춰가는 재미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뭔가 저는 빌런에게 뭔가 사연과 이런 어떤 서사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었고, 결국 사연이 생기면 이게 빌런이 아니고 선역일 텐데 관객분들은 또 그럼 이 서사 혹은 이 사연에 흔들릴 텐데,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선택이 저는 정말 옳으신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좀 힘들었다. 아니, 그래서 얘기하잖아, 힘들었을 거라고 내가. 근데 그랬기 때문에 맑은 눈의 광기가 그렇기 때문에 잘 포착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 뭐 이런 상태로 연기를 막 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지성 교수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되게 필요했어요. 저 스스로도 되게 좀 이게 위험할 수 있는 도전이다 싶어서 과연 이런 세팅으로 이루어지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인물이 가능한 인물인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서 박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무슨 인연이 없었잖아요. 근데 연락드리고 잠을 얻었죠. 그런 의미에서 박 교수님께서 보신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의 해치, 그리고 완성된 영화를 보셨을 때의 해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박 교수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 이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영화 초반에 박선우가 처음 합류했나? 같이 이제 저녁을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박선우라는 사람에 대한 사실 알 수 없는 어떤 공포가 사실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같이 저녁을 먹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사실 이 박선우 혹은 이제 해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는
감정의 깊이나 폭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굉장히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 별로 공포를 느끼지 못하거나 남들은 굉장히 슬퍼하는 상황에서 별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사회적인 상황에서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남들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척을 하는 걸 이제 학습해요. 근데 그 화기애애한 저녁 먹는 분위기에서 사실은 대화를 하는데 이 박선호가 짓는 미소가 좀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어색함을 팀원들이 또 감지하고 이게 뭘까라고 잠깐 이제 멈칫했다가 사실 이제 그날 거의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어린 친구, 미숙한 친구라고 봤을 때 이게 감정이 일반 사람들과 달라서 이런 건지, 우리가 처음 이 친구를 만나서 이런 건지, 어려서 이런 건지, 사실 그 미묘하게 뭔가가 맞지 않는 느낌이란 정확히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근데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걸 좀 영화 뒤로 갈수록 이제 서도철 형사가 뭔가 좀 이상하다, 박선우라는 사람이 점점 좀 선을 넘고 점점 그 어떤 벗어난 행동을 한다라는 걸 이제 서도철 형사가 점점 이제 뒷부분에 깨닫는 그 장면들이 이제 계속 스쳐 지나가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좀 꽂혔던 대사 중에 하나가 서도철이 박선우한테 너 사람 잘 모르지? 라고 물어보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점이 이제 좀 확신으로 넘어간 거죠. 저도 그 대사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사실 저는 좋은 영화는 어떤 장면이나 대사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각도로 계속 관객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 사람 잘 모르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이런 어떤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좀 익숙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은 정의를 처단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좀 공감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이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 관점에서 보면 내가 보는 관점과는 다를 수 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는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서도처럼 그런 걸 굉장히 잘하고 사람들과 많이 부딪혀왔고, 그리고 사실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런 인지적 정서를 공감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너 사람 잘 모르지라고 했을 때는 너가 마치 뭔가 잘 안다는 듯이,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옳다는 듯이 행동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너 교류 그렇게 많이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어떤 간파하는 데서 나오는 대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대사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는데, 제가 어떤 자리